70년의 전설이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것들은 온 한국을 충격에 빠뜨리며 우리는 과연 이순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묻게 했습니다. 긴 세월을 빛낸 삶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어둠과 아직 누구도 풀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7세대에 걸쳐 노력, 규율,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것은 상이나 역할들, 혹은 그가 직접 셀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많은 작품 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길에 잠시 들어섰다가 다시 연기로 돌아온 그는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숨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한국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동시에 한 전설의 진짜 삶에 대한 더욱 강렬한 호기심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8가지 사실이며 왜 이순재가 한국 영화, 방송 황금세대의 마지막 전설이라 불리는지 보여줍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였던 이순재는 11월 25일 새벽 숨을 거두었고 향년 91세였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와 영상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건강 악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는 휴식을 위해 일부 활동을 취소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고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연예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를 스승으로 여겼던 젊은 배우들부터 동시대 동료들까지 모두가 여러 세대의 영감을 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이재명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라며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정보서, 배정남 등 여러 문화예술계 인물들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에게 전해진 이별의 말들은 단순히 한 예술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와 함께 살아온 한 상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거의 7세대에 걸친 긴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조명이 천천히 내려가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아주 깊고도 큰 침묵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삶에서 가장 예상 밖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순재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남매의 마디로 함경북도에서 한때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3살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만주로 생계를 위해 건너갔지만 1년 만에 경성에 있는 조부모에게 보내져 전쟁 중 대전으로 피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유치원에 다닐 만큼 넉넉했지만 집안 사정은 빠르게 어려워졌고 초등 6학년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비누를 팔아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집을 방문한 교사가 형편을 보고 스스로 학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1950년 그는 동생의 물건을 사러 가던 길에 전쟁 발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한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기억과 이후의 피난 생활은 그의 마음속에 강한 진지함, 규율, 생존 정신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순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결코 쉬운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어느 저녁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을 보던 그는 연기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적 배경도 없고 연극계 출신도 아니었던 한 청년은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가난, 엄격한 교육 속에서 다져진 정신력은 그의 긴 배우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재의 인생은 예술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히 소수의 배우들만 닿을 수 있었던 또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이순재가 전계에 들어선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대학 동문이자 절친이었던 배우 이낙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그는 보수 정당에 입당했지만 스스로는 유세에 익숙하지도 않고 지역 기반도 없어 꽤 망설였습니다. 첫 출마 당시 그는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759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1992년 그는 다시 출마에 승리하며 제14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를 이겼던 상대가 이후 절친이 되었고 훗날 이순재가 오히려 그의 선거 자금 모금 회장을 맡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후 여러 보수 후보를 지지하긴 했지만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1996년 임기를 마친 그는 곧바로 정당을 떠나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예술계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경험은 그에게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그가 선택한 연기라는 직업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그는 배우라는 직업을 대학 강단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회를 떠난 뒤 그는 연기로 복귀했을 뿐 아니라 서울예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여러 예술대학에서 오랜 시간 강의했습니다. 그가 연기 학문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배우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철저하기로 유명했으며 시간 엄수, 철저한 준비, 무대에 대한 존중을 그는 배우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무대부터 방송까지 많은 후배 배우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들의 연기관을 형성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수,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이순재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한 세대를 키워낸 장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엄격함은 훗날 대중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또 다른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로라인이라 불리는 업계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베테랑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순재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여겨진 극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한국 엔터테인먼트 황금기의 상징적 존재로 이야기했으며 소수의 원로 배우들이 업계의 방향성을 좌우했다고 보았습니다. 친구, 이낙훈 등과 함께 그는 한국 연기 전체의 표준과 언어를 만들어낸 세대에 속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위치 때문에 대중은 때때로 그들을 한국 무대의 장인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특정 조직이나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구자로서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말하던 온로라인은 실제 권력 집단이 아니라 그 세대에 대한 존경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이순재는 어떤 조직에도 속한 적이 없었고 그런 존재를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세월과 경험, 그리고 후배의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지 온라인에서 떠돌던 비밀스러운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탄한 명성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예기치 못한 스캔들이 그의 이름을 다시금 크게 부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SBS의 한 보도에서 한 원로 배우가 매니저를 하인처럼 부렸다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순재 측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 인물이 바로 이순재임이 알려졌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과도한 업무와 가족의 자리까지 떠맡았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추가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재 측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사건이 과장되었고 대부분의 문제는 소속사 시스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순재 본인은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매니저가 회사에서 나올 때 개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이는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 비중은 크지 않았음에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이순재에게 모든 관심과 비난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의 시스템 오류만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의 사람이 먼저 지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 이후 대중은 그가 수십 년간 철저히 숨겨온 사적 영역에 더욱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거의 공적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순재는 1966년에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중이 알고 있는 거의 전부이며 이 사실은 50년 넘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주로 서울에서 지냈고 동시대 많은 예술인들과 달리 이순재의 아내와 자녀들은 방송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언론에 노출되거나 공개 SNS 계정을 운영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층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는 가족을 철저히 화면 밖에 두었습니다. 이런 신중함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더 두드러졌으며 가족은 끝까지 침착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2020년 매니저 논란 당시 부인이 언급되었음에도 가족은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순재의 집을 방문했던 예술인들 역시 그의 가족이 매우 사적이고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재는 항상 가족을 존중했지만 그들을 조명해서 철저히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왜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순재는 무대, 드라마, 영화, 시트콤, 라디오극, 예능까지 300편이 넘는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흑백 영화 시대부터 스트리밍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해 활동한 몇 안 되는 배우였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맡아온 배역 수를 스스로도 다 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쉬지 않고 해마다 끊임없이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은 그를 허준, 이상 같은 사극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원로 신하 역으로 기억합니다. 80에서 90년대생에게 그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국민적 이순재 할아버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를 묻는 질문에 그는 늘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부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를 거의 모두 지켜본 인물이라는 점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마지막 남은 진정한 전설로 만들었습니다.